그 16번에 그 상악동 거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그 수술할 때는 이제 그 구를 자리를 좀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죠. 그래서 그 이게 뭐냐면 그 참, 여기 있다. 네, 네. 이게 그 플랩을 제끼기 전에 이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게 뭐 한 시간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제 가끔 며칠에 한 번 정도 이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완전히 능숙해지기가 어렵죠. 능숙하지 않으면 이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교차 체크하는 것이 수술할 때 도움이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5번과 7번 사이에 이제 펀치 드릴로 이제 치은을 절개하기 전에 치은을 4mm 펀치 드릴로 이렇게 눌러서 인덴테이션을 주죠. 한 번 딱 줬더니 약간 근심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원심으로 좀 더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인덴테이션을 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마음에 드는데 인덴테이션을 준 다음에 이 가운데 템본드나 레진 같은 걸 얹어서 CT를 찍어서 수술 자체를 CT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봤더니 그 플랩을 제꼈을 때 이 동그라미 이건 플랩을 제낀 후고요. 제끼기 전에 이 동그라미의 가장 이 버컬 파트, 레진을 얹었던 이 동그라미 가운데 이제 레진을 플로어블 레진 같은 걸로 이제 큐어링을 해서 붙여놓거든요. 그랬을 때 그 레진의 가장 버컬 포인트, 그 포인트가 픽스처 위치와 어번머니 돌출되는 위치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여기쯤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뭐 그냥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정도면은 뭐 약간 플랩이 제껴지긴 했지만 팔라탈 플랩은 잘 안 움직이니까 이 정도를 중심으로 이제 드릴링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상악동이라서 약간 자가골 오토그래프트를 할 수 있는 자가골을 좀 얻어볼까 해서 트래핀을 쓰는데 제가 3mm 직경의 픽스처로 수술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외경 4mm 트래핀을 써버리면 4mm 픽스처가 헐렁해질 수 있죠. 그래서 여기서는 외경 3.2mm의 그 트래핀을 사용해서 드릴링 포인트를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. 거기서 보면은 그 약간 요 정도의 요 정도 위치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 치조골이 이 재생이 한참 된 후의 상태거든요. 그래서 팔라탈은 계속 그 재생이 리모델링이 돼 왔던 거고요. 버컬은 오히려 그 굉장히 단단한 상태인데 이렇게 협설의 그 성상이 다를 때 저는 보다 확실하고 단단하고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을 포인트로 삼아서 여기서 예를 들어 3.2mm 외경에 트래핀을 쓴다 그러면 이 협측을 기준으로 한 3mm 정도 팔라탈에 드릴링을 하기를 원했어요. 왜냐하면 그 이쪽은 급경사거든요. 급경사일 때 자칫 그 레퍼런스를 잘못 잡으면 전혀 엉뚱한 곳에 심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확실한 레퍼런스로, 그러니까 여기 협설의 가운데 심는다 이게 아니라 확실한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몇 미리
정도에 놓는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전치부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 할 때는 버컬은 굉장히 불확실하죠.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지 완전히 예측하기가 어렵죠. 그럴 때는 아예 팔라타를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팔라탈 본을 거의 터트리는 느낌으로 드릴링을 하거든요. 팔라탈 본은 터트려진다 하더라도 약간 더 깊게 넣으면 되니까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트래피는 처음에 쓸 때는 이게 튀기 쉽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딱 위치시키기가 어렵죠. 그래서 처음에는 그 1200 rpm 정도의 그 역회전, 정회전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지금 팔라탈 쪽에 뼈가 어떤 형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프로브 같은 거를 넣어 보기도 하고 서지컬 큐레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탐침을 해보기도 하죠.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를 생각을 좀 해서 그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을 통해서 그 마킹을 하는 거죠. 뼈 속에 마킹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정도, 그러니까 지금 팔라탈로 그 팔라탈의 뼈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버컬의 뼈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죠. 버컬의 뼈는 이 정도, 잠깐만, 이 정도잖아요. 이 정도에서 한 여기서는 한 2.5m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네요. 이 정도를 이제 잡았는데, 근데 이거는 그 뼈의 표면의 수직으로 잡은 걸 거 아닙니까? 트래핑이라는 게 마킹이 되려면 그 뼈의 표면의 수직일 테니까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드릴링의 방향은 뼈 표면의 수직이 아니라 그 인접치와 실제 뼈의 형태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돼야죠. 그래서 그 방향을 처음에 마킹할 때 방향과 그 다음에 쭉 밑으로 진행할 때의 방향은 달라야죠. 더더군다나 버컬 쪽을 혹시라도 그 뚫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저는 그래서 이 트래핑을 사용할 때 안정적인 삭제 효율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역회전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눈금이 한 7mm 정도 되거든요. 물론 뭐그 트래핑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트래핑도 그 제조 회사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요. 그래서 그좀 저는 그, 그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회사 거 쓰면 트래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그, 유명한 회사 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네, 코메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본 코어가 생겼죠. 본 코어가 생겼는데 그 팔라탈도 그렇고 버펄도 그렇고 혹시라도 그 흥에 겨워서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트래피는 장점은 뼈를 딸 수 있다.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의지대로 그 본프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자신의 의도와 의지에 에러가 생겼을 경우에 정말로 엉뚱한 곳으로 그 프랩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하악관 근처에서 잘못 놀리면 정말 이리버서블 데미지가 올 수 있죠. 그래서 그 뭐든지 어떤 기구든 장점이 있으면 그만큼의 단점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죠.
상악동에서 뭐 상악동 막을 뚫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. 상악동 막은 금방 재생되니까 설사 뭐 재수술을 한다 해도 그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코어를 슬쩍슬쩍 그 조그만 뭐 기구 같은 걸로 이제 분리를 해내서 핀셋으로 잡아서 이제 살라인 정도의 그 멸균된 살라인 정도에 이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이 끝난 후에 그 그래프트 머티리얼로 쓰면 되겠죠. 이게 그 이중골이나 합성골 같은 걸 따로 준비하는 건 너무 그 귀찮은 일 아닙니까? 더더군다나 가장 좋은 작업으로 구할 수 있으면 뭐 굳이 뭐 어렵게 다른 걸 쓸 필요는 없죠. 그래서 지금 한 4mm 정도의 그 본코어를 뜯어내고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을 부분적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죠. 외경 3.2mm니까 거기서 이제 그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좀 더 진행을 해서 그 사이너스 플로어에 가깝게 접근을 합니다. 여기서 한 CT상에서는 한 5, 6mm 정도, 5에서 7mm 정도의 그 본 하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, 이 부위에. 근데 물론 약간의 각도와 부위가 살짝만 바뀌어도 그 그리고 CT 데이터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상악동 막이 그, 그 상악동 저의 뼈가 뚫리는 느낌을 그 트래핀에 역회전할 때 저항감이 줄어드는 그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저항감이 줄어들면 거기서 이제 그쯤에서 이제 그 본코어를 좀 추가로 떼내고 그다음에 툭툭 쳐서 그 잔존골과 그 사이너스 플로어의 멤브레인을 같이 부수면서 들어올리면 멤브레인 혼자서 그 올라가다가 찢어지는 것보다 이제 뼈채로 그 같이 부수면서 텐트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말렛 오스테오톤 말렛으로 그러면은 그 굉장히 안전하죠. 그 찢어지더라도 그, 그 재생 힐링 포텐셜도 훨씬 높고요. 근데 3.2mm 외경의 트래핑은 잘 안 쓰는데 그 제가 4.0 직경의 그 픽스처가 이제 이 픽스처는 넌엑스 픽스처 TS3 넌엑스 픽스처인데 그렇게 그거를 넣을 생각을 하고 3.2 직경으로 그 트래핀을 쓰니까 이걸 빼기가 본 코어를 빼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동영상은 뭐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수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엉뚱한 이건 지난번 보통의 수술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그 좀 얘기해 보려고 이제 한 건데 또 무슨 자기 고백도 아니고 자아 비판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익스플로러 같은 걸로 이제 본코어를 떼내는데 본코어란 놈이 거기서 돌돌 돌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우리 사랑니 발치 같은 거 할 때도 그본 캐버티 내에서 돌돌 돌면서 안 나오면 좀 약오르잖아요. 그래서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물론 뭐 그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차피 그 3mm 직경의 픽스처 식립을 위해서 카운터 싱크 코티컬 드릴을 쓸 테니까 그 입구를 코티컬 드릴로 넓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코티컬 드릴을 그 쓰면서 드르륵 하면서 하방으로 힘을 주면 그 자체가 또그 상악동 절을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손해 볼 건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익스플로러 지금 이제 1배속으로 아무런 편집 없는 영상이거든요. 그냥 수술 그 자체예요. 그래서 돌긴 도는데 안 나오네 이러면서 야 저기 4.0 직경 4.0에 쓰는
코티컬 드릴을 하면 써볼까 이러면서 그걸로 드릴을 바꿔서 그 입구를 넓히는 거죠, 입구를.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뭐 1200rpm 요 정도로 해서 정회전으로 우두둑 우두둑 해서 이제 입구를 넓히죠. 입구를 넓히면 훨씬 쉽게 나오겠죠. 그리고 저는 깊게 넣을 생각이니까 픽스처를 깊게 심을 생각이니까 그 코티컬 드릴의 눈금을 그에 준하게 좀 더 이렇게 깊게 넣으려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코어 저거 좀 본코어에 뭐 엄청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자가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멤브레인만으로도 뼈가 잘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는 현미경이 참 도움이 되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떼냈고, 그다음에 이제 원래 드릴링은 이제 풀 랭스로 이니셜 드릴을 하고 드릴을 넓혀가는 과정이죠. 근데 이런 경우는 상악동 같은 경우는 이제 코티컬 쪽에 프랩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에이펙스 쪽에 플로어를 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상된 상태에서 원래의 드릴, 원래 코티컬 드릴이 아니라 원래 바디 쪽에 넣는 드릴 있잖아요. 그 드릴을 마지막에 해주는 경우도 있죠. 여기서는 이제 코티컬 드릴을 제가 생각하는 풀 랭스로 넣어주고, 지금 이게 좀 깊어서 핸드피스가 인접지에 걸리길래 핸드피스를 각도를 좀 돌려서 안 걸리게 하면서 이제 했고요. 지금 왜 안 나와 이러면서 빼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코티컬 쪽에 프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를 부수는 거죠. 플로어를 거상하는 건데 뭐 멤브레인이 뭐 찢어지고 말고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실은 그냥 툭툭 해서 부서뜨리는 겁니다. 이게 뼈가 5mm 이상이면 사실은 뭐 첨봉돼도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. 근데 뭐든지 이렇게 여유 있다고 너무 낭비하는 거는 임상가의 좋은 자세는 아니니까 그냥 할 수 있을 때 크레스탈 쪽으로 상악동 거상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너무 작은 오스테오톰을 썼길래 딱 보니까 너무 작아요. 그래서 3.2 지평이 내경이 아마 2.7 트래핑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2.7을 쓰면 안 되죠. 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작은 걸 넣나 이러면서 이것도 작죠. 그래서 2.7도 작고 3.2도 작고 뭐한 3.7에 4.2 에이펙스 3.7에 코로날 4.2 오스테오톰이었나? 그걸로 바꿨을 겁니다. 그래서 몇 번을 대보면서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괜히 블러드만 피만 묻히면서 요 정도에서 이제 한 15mm를 기준으로 해서 치은을 기준으로 한 15mm 정도 되죠. 7mm 픽스처를 심는다 하면은 치은 관통 부위가 한 6mm, 7mm 되니까 그래서 오스테오톰으로 툭툭 쳐서 얼마 남은 상악동조에 남아있는 뼈 두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갔죠. 그리고 쭉쭉쭉 빼고 멤브레인이 찢어지고 말고는 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가골 처음에 떼냈던 본코어를 다시 넣는 거죠. 뭐 부수어서 분쇄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네,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참 원래의 3mm 직형 픽스처에 맞는 원래 드릴 있죠. 코티컬 드릴 말고 그 드릴을 이게 사이너스 상악동 절을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제
그 에이펙스 쪽에 뭐 저항하는 건 없겠죠. 근데 직경을 그래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mm 정도를 본을 기준으로 10mm죠. 금방 전에 오스테오텀은 치은을 기준으로 15mm 정도 됐었고,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아주 저속으로 주수 없이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이게 왜 이렇게 팔라탈 뼈도 별로 없는 팔라탈 쪽에 붙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팔라탈 쪽의 뼈는 그 앞으로도 조금 더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. 네, 자가고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를 마운트를 조립을 해서 마운트를 체결을 해서 넣는 거죠. 저는 그 오스템 TS3 넌엑스 픽스처를 뼈가 여유가 많을 때는 아주 많을 때는 4.5를 쓰고요. 직경 4.5. 그리고 여유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직경 4.0을 씁니다. 그러니까 직경 4.0이 너무 좀 가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넌엑스 4.0이면은 어디에서도 싱글 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이 정도 깊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회전을 바로 해서 이제 마운트만 빼내고 있죠. 초기 고정이 좋으면은 역회전을 바로 해서 마운트를 바로 제거를 하면 되죠. 이 팔라탈 본을 기준으로 한 하방 0.5에서 1mm 정도 깊이에 16을 했고 그게 앞으로 더 리모델링이 되면 팔라탈 본이 좀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커버 스크류 넣고 이제 더 휴지기를 더 충분히 치유 기간을 두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사실은 이게 발치한 지 6개월 후에요. 처음에는 뼈가 거의 없고 완전 폭탄 맞은 자리였는데 이 정도에서 많이 기다리는 게 안전하죠. 어떤 경우는 저는 대부분 안 기다리긴 하지만 완전 폭탄을 만나면은 아주 6개월 기본으로 기다리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드릴링의 포인트를 잡을 때 치은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를 인덴테이션을 주는 게 도움이 되고 초심자에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래핀을 사용하면 자가고를 본코어 같은 걸 확보하기가 쉽다는 거고요. 세 번째는 그렇게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오스테오텀을 쓰면 상악동 저의 뼈가 아주 얇은 상태에서 오스테오텀을 쓰면 쉽게 이제 상악동 거상도 되고 다시 또 뜯어냈던 본코어를 다시 넣으면 자가골 이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과정을 현미경을 통해 하면 어떤 약간의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크게 고민이 줄어들죠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